아놀드예요. 잠깐, 그건 뭐죠? 데이팅 앱인가요? 멋지네요. 엄청난 몸에 머리가 딱 맞았어요. 운이 좋았네요. 하지만 데이트에 가기 위해선 비행기에서 18시간 45분이나 있어야 할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긴 비행이니까요. 또 기회를 날려버리네요. 이제 운명의 상대를 만나기 위해 3가지의 미션을 성공해야 해요. 살아남기라도 해봐요. 어떤 장점이 있는지 확인해볼까요? 작은 뇌, 약한 손, 패스트푸드 러버. 현실과 똑같은데요. 캐릭터를 고르세요. 데이트에 빈손으로 갈 건가요? 뭐라도 찾아봐요, 아놀드. 우와, 세상에서 가장 큰 꽃? 상한 고기 냄새가 나네요. 여자친구가 파리라면 이 향을 좋아하겠지만 말이에요. 여기 귀여운 생물들은 말라리아나 탄저병, 설사를 일으키게 할 거예요. 별거 아니죠. 저런, 이미 시작됐나요? 정글에는 공중 화장실이 많지 않지만 조상들이 했던 방법이 있어요. 이쪽은 청소부예요. 악취가 나는 모든 것을 노리죠. 씻는 건 아침에 하는 게 좋을 거예요. 넝쿨을 잡아요. 코끼리도 버틸 수 있어요. 1.5시간 후면 비단뱀의 위액이 뼈를 완전히 소화해요. 배를 자르려면 칼이 필요합니다. 여자와 데이트를 하려다 비단뱀과 만나버렸네요. 비단뱀을 잡았어요. 안에 뭐가 있는지 볼까요? 여기 전문가는 저뿐이에요. 이제 도망치세요. 재정비를 해봐요. 곧 데이트를 할 건데 점액과 슬라임으로 덮여있잖아요. 잘 살아남았고 손가락 하나 잃지 않았어요. 주만지. 그리고 드디어 진짜 여자를 만났네요. 아닌가요? 아니산 콘니치와. 코스프레 세계에도 스타가 존재해요. 이 여자는 이나코.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150만이에요. 그리고 시간당 32불을 번다고 하네요. 1년에 27만 8천 불이에요. 잠깐, 어디 간 거죠? 저기에요, 아놀드. 우와, 세이코 시도리. 전 스카이 스쿼드 대장이네요. 어린 시절 청군에 입대해서 사신, 흡혈귀, 해적과 걸즈앤 판처로부터 조국을 지켰어요. 그의 친구들이 모두 그에게서 등을 돌렸을 때 그는 그의 내면에 어둠과 함께 홀로 남았었죠. 아놀드, 지금 가장 유명한 애니메이션 장르인 소년에 있어요. 소년 만화는 바닥에서 시작해서 정상에 도달해 마침내 상대를 물리치는 영웅의 이야기죠. 당신은 더 강해지고 그의 철학을 이해하기 위해 열심히 훈련해야 합니다. 전진만 가능하고요. 애니메이션 고등학교 문화도요. 주인공의 중요한 시기거든요. 네, 말하는 걸 잊었네요. 여기선 모든 여자들이 완벽해요. 일부 남성은 진짜 자신의 상대와 애니메이션을 비교하곤 했는데 종종 이 경쟁에서 와이프가 이기기도 했어요. 상상이 안 해가요. 아놀드, 당신은 여기 오기 위해 태어난 것 같네요. 이런 유토피아는 메카와 괴수 장르의 건담만이 막을 수 있어요. 애니메이션을 만들기 위해 먼저 만화가 그려져야 해요. 만화책과 똑같고 반대로 읽을 뿐이죠. 일본에선 화장지보다 만화를 인쇄한 종이가 더 많대요. 애니메이션은 값싼 애니메이션에서부터 번성하는 산업으로 성장했어요. 기다려요. 그 2명은 당신의 이복자매예요. 하지만 어떤 장르에서는 허락되기도 하니까요. 저기 있네요. 이 결투를 위해 준비한 거예요. 방카이를 해방하고 분노를 낭비하지 마세요. 하지메, 건국 거인의 힘을 활용하고 당신의 리아수를 제어해요. 세이코 시도리는 약해요. 남아있는 건 어둠뿐이고 당신은 우정이 준 빛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뭘 위한 건지 잘 기억하고 아무도 당신을 넘어뜨리게 하지 말아요. 안녕하세요, 아놀드. 안심해요. 아놀드를 방해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바다 한가운데에 떠 있어요. 반경 수백 킬로미터 내에 아무도 없다고요. 울지 말아요. 살아남을 수 있게 도와줄게요. 자, 잘 듣고 잘 기억해봐요. 먼저 깨끗한 식수를 찾는 게 우선이에요. 가장 쉬운 방법은 뗏목 위에 모이는 이슬방울을 핥는 거죠. 아니, 그거 말고요, 아놀드. 그건 똥이에요. 하지만 이슬방울이 너무 적어 살아남기에는 부족하겠죠. 좀 더 어려운 방법은 빗물을 모을 수 있는 통을 찾는 거예요. 하지만 비가 오기 전에 죽을지도 모르니까 세 번째 방법을 알아보죠. 가장 어려운 방법이에요. 아놀드는 이걸 하기엔 너무 멍청하지만 여러분은 들어보세요. 통 2개, 봉투, 그리고 추를 이용해서 물 증류기를 만드는 거예요. 바닷물을 큰 통에 닿으면 증발하면서 물이 봉투 중심에 모이게 되고 그 물이 작은 통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는 거죠. 짜잔! 증류된 식수가 준비됐어요. 자, 아놀드 낚시할 시간이에요. 독성이 없어 보이는 모든 것들을 먹어야 해요. 조류, 플랑크톤, 해파리, 그리고 작은 물고기까지 다 평범한 티셔츠 하나로 잡을 수 있죠. 물론 맛은 정말 별로겠지만 아놀드, 지금 불평할 때가 아니잖아요. 바다를 너무 오래 바라보지 말아요. 태양의 광선이 바다 표면에 반사되어 아놀드의 눈을 태워버릴 거예요. 아놀드는 아무것도 못 보게 되고 세상은 아놀드를 볼 수 있게 되죠. 하지만 반대로가 더 낫잖아요. 아놀드, UV 광선을 차단하려면 뗏목 위에 지붕을 만들어봐요. 망망대해에서 열충격은 죽음으로 가는 지름길이죠. 하지만 태양이 아놀드의 목숨을 위협하기 전에 폭풍이 훨씬 먼저 찾아올 거예요. 뗏목이 뒤집히지 않게 하려면 모든 무거운 물건들을 중간에 두고 포세이돈 신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축하해요, 아놀드. 폭풍에서 살아남았어요. 하지만 아직 육지를 찾아야 하죠. 깜빡했는데 아놀드는 사실 지금 전 세계 바다 중 육지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에 있어요. 포인트 니모. 여기서 가장 가까운 육지는 400km예요. 안녕, 아놀드. 화산 사건 이후에 회복은 한 거니? 그럼 시간 여행 어때? 뭐 그리 멀리 가는 건 아니고 한 6,600만 년 전쯤? 좋아, 도착했어. 시간 여행자로서의 규칙을 잘 기억해. 현지 동물을 방해하면 안 돼. 이런 애들 있잖아. 안 그럼 넌 인류의 진화를 바꿀 수도 있다고. 아놀드, 곰이 아니야. 엉덩이 바짝 쳐들고 어서 도망치라고. 에이틸렉스는 시속 19km까지도 낼 수 있다고. 지금 네 꼴을 보아하니 살려달라고 기도라도 해야 할 타이밍이야. 에이틸렉스의 무는 힘은 메갈로돈의 2배나 된다고. 게다가 하마로 저글링을 할 정도의 근육을 가지고 있어. 아놀드, 경고했잖아. 발걸음도 조심해야 해. 똑바로 도망가면 안 돼. 왔다 갔다 하라고. 무게가 7톤이나 되고 길이가 13m나 되는 티렉스는 진짜 희한한 놈이야. 티렉스는 90도로 몸을 돌리는데 4초나 걸려. 이제 널 향해 돌진한다. 만약 이 녀석이 발을 헛디디기라도 하면 녀석은 스스로 엄청난 충격을 받을 거야. 스스로 일어난다는 건 말도 안 될 거야. 아놀드, 이 녀석이랑 팔씨름 한번 해보는 건 어때? 준비, 시작! 티라노사우루스 앞다리는 전체 몸 크기에 전혀 안 어울리지만 어쨌든 거의 1m나 되는 길이에 이두박근의 힘은 널 3명 합한 무게 정도인 190kg을 들어올릴 수 있을 정도지. 한 가지 유리한 점이 있긴 해. 티렉스는 팔을 회전하거나 풀지 못하거든. 네가 제대로 기술만 있다면 승리는 너의 것이지. 힘내, 아놀드. 여기서 누가 챔피언인지 보여주란 말이야. 좋아, 좋아. 알로하, 아놀드. 여행을 떠나기로 한 건가요? 가장 싼 크루즈도 860달러래요. 상자로 들어가요. 서둘러요. 기념일을 맞이해서 6,000명 정도의 탑승객과 2,200명의 선원들이 배와 사진을 찍는 동안 들어갈 기회는 충분히 있어요. 지금 광고도 없고 상황이 좋지 않거든요. 돈이 부족해요. 잠깐, 아무것도 만지지 마세요. 멍청함은 여전하네요, 아놀드. 정말 많은 사람들의 꿈을 이뤘어요. 거대한 크루즈에 혼자 있게 됐네요. 예! 7일간의 여행을 위해 12,000개의 달걀,
380kg의 아이스크림, 2톤의 해산물과 고기가 준비되어 있어요. 혼자 먹는다면 거의 5년을 버티기에도 충분한 양이죠. 평균적으로 이런 크루즈를 다녀오면 3kg 정도 몸무게가 는다고 해요. 또 크루즈에는 놀 것도 얼마나 많은지 7일을 다 써도 전부 보고 해보기 쉽지 않대요. 이런, 기름이 떨어진 걸까요? 최고 속도에선 배가 하루에 5톤까지의 기름을 사용해요. 이제 다른 크루즈처럼 바다 위를 떠돌겠네요. 사실 항구에 정박하는 것보다 저렴하거든요. 아놀드, 휴가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길어지겠는데요? 이미 한 달이 지났어요. 어디로 가는 건지 알긴 하나요? 축하해요, 아놀드. 이제 온 세상이 당신을 싫어해요. 정신 차리고 가방을 싸세요. 여행은 끝났어요. 팔컨 9 로켓에 어떻게 테슬라 자동차를 묶었는지 제발 묻지 말아주세요. 그냥 묻지 마세요. 어이 아놀드, 준비됐어? 난 이제 카운트다운을 할 거야. 지구를 벗어나기 위해선 시속 9만 킬로미터 또는 1초에 11.2km의 속도를 내야 한다는 걸 기억해. 네 몸은 미칠 듯이 무겁게 느껴지기 시작할 거야. 그게 네 뇌혈관 혈액순환을 악화시킬 거고, 그렇게 되면 시야는 흐려지고 아마 완전히 정신을 잃게 될 수도 있겠지. 버텨봐 아놀드. 의식을 잃으면 우주복을 입을 수 없게 되잖아. 우주복을 입지 않고 고도 19km에 도달하면 네 연약한 몸은 부풀어 오르고 눈물이나 콧물 같은 몸속의 액체들이 끓어오르기 시작할 거라고. 내가 너라면 난 서둘렀을 거야. 아 맞다, 우주복 무게가 130kg 정도 된다는 말은 안 해줬었지? 지구 중력 같은 상황이었다면 네 약해 빠진 몸뚱아리는 그냥 으스러질 정도지. 그러니까 궤도에 오르게 되면 바로 우주복을 입어야만 할 거야. 하지만 침착해 아놀드. 너무 빠르게 움직이면 엄청나게 열이 날 수도 있어. 우주에서는 때때로 체온 조절에 실패할 수도 있거든. 땀이 증발해서 몸이 식는 것을 막는 거지. 그래서 격렬하게 운동을 한다면 네 체온은 약 40도까지 올라갈 수도 있어. 오 아놀드, 결국 기절하고 말았구나. 오리가 널 응원해 준 거야? 이런 좀 안 좋은 소식이 있어. 내비게이션 장치 손상으로 인한 충돌 때문에 로켓이 궤도를 이탈했어. 지휘 본부에서는 널 화성 궤도에 올리려고 노력하고 있어. 하지만 불행히도 팔컨 9 로켓의 한 칸이 손상되어서 넌 5시간 안에 달과 충돌하게 될 거야. 설마 너 지금 실례한 거야? 나사 초기 단계 때는 우주복에 이런 폐기물 처리 장치를 만들려고 노력했었대. 하지만 결국 현대 우주 비행사들은 훌륭한 기저귀를 사용하게 되었지. 넌 없는 게 확실하지만 난 네가 오늘 아침을 안 먹었었길 바래. 바로 네 앞에 작은 우주 쓰레기 더미가 있고 바로 네 뒤에 작은 유성체가 있거든. 이제 갈 시간이 된 것 같아. 그리워질 거야 아놀드. 아놀드, 크루 음식을 먹으면 어떡해요? 뭘 들고 있는 거죠? 설마 직접 만든 브리또인가요? 우주 비행사를 위해 만든 거예요? 로켓이 ISS에 성공적으로 도킹했네요. 준비해요. 문을 열려면 초록 버튼을 눌러야 해요. 셋, 둘, 하나. 초록 버튼이요 아놀드. 초록색. 음식을 전부 버렸으니 우주 비행사들도 도우러 오지 않을 거예요. 8시간을 버틸 공기만 남았어요. 그동안 어떻게든 직접 ISS로 가야 해요. 몸을 움직여도 소용없어요. 소닉처럼 달려도 몸은 같은 곳에 있을 거예요. 우주에서 움직이는 몇 가지 방법을 알려줄게요. 첫 번째는 산소 탱크에 공기를 사용하는 거예요. 공기는 튜브를 통해 초당 50km의 속도로 움직입니다. 이 방법으로 단 60초 만에 최대 3km까지 움직일 수 있지만 공기 공급이 크게 줄어들어요. 이제 두 번째 방법으로 가볼게요. 브리또, 호일에 싼 걸 기억하나요? 호일이 우수한 반사판이죠. 호일로 돛을 만들면 반사되는 빛의 입자가 움직임을 호일에 전달해서 속도를 높여줄 거예요. 제 말을 듣고 있긴 한 거예요? 놓으면 어떡해요? 오, 그것도 방법이에요. 몸에서 나오는 가스는 초당 3m의 속도로 나와요. 하루에 풍선 하나를 채울 양이죠.
잘 내보낼 방법만 생각하면 됩니다. 아놀드, 뭐 하는 거예요? 브리또를 몇 개나 먹은 거죠? 조금 남았어요. 힘내요. 좋아요. 러브 데스 로봇이라는 쇼를 기억하나요? 손 하나가 필요할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손가락만요. 이제 3m만 남았어요. 우주복의 조금을 분리하고 반대쪽으로 던지세요. 약간의 움직임을 더해줄 거예요. 저런. 빨리 소원을 빌어. 안녕 아놀드. 축구를 좋아하는지는 몰랐네요. 역시 아직도 절 놀라게 해요. 재미는 끝났네요. 조심해요. 아니면 TV의 죽은 픽셀들을 즐기는 걸까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놀드, 역시 이래야 당신다워요.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정말 중요한 경기의 결과가 당신에게 달린 것 같은데요. 이제 당신은 축구 스타 호날두예요. 흔한 착각이에요. 여긴 브라질 선수 호나우두지만 당신은 골든볼을 5번이나 가진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포르투갈 선수랍니다. 슛을 날려요. 기대 이하네요. 하남 팬들에게서 멀어지는 게 좋을 거예요. 다행히도 하남 팬들이 얼마나 많던 당신의 대저택에 숨으면 될 거예요. 아르날두, 거긴 일하는 사람들의 집이고요. 당신의 맨션은 길을 더 올라가야 해요. 이런 큰 집은 보통 집사가 관리를 해요. 그 외에 헬스장, 수영장, 당구장, 스파, 그리고 어떤 기자도 따라올 수 없는 2개의 비밀의 문도 보이네요. 아르날두, 어디 있어요? 오, 알겠다. 호날두의 체지방률은 7%라는 거 알고 있나요? 35살이지만 검사 결과에 따르면 23살의 몸을 가지고 있다고 나왔어요. 호날두는 하루에 3000칼로리를 섭취하고 그걸 6번으로 나눠 먹어요. 당신도 그렇죠? 하지만 움직이긴 하나요? 모든 게 이렇게 쉬울 거라고 생각한 건 아니죠? 호날두의 유명세는 따라갈 수 없어요. 2억 5천만의 팔로워는 유럽의 34%, 아니면 미국의 76%나 되는 숫자라고요. 그리고 직접 모두를 만날 수 없으니 많이들 인터넷을 사용할 거예요. 이번에도 실패를 한 걸까요? 자기 집에서도 도망을 쳐야 할 것 같네요. 멍청이. 네, 당신의 착오예요. 700만 불이 넘는 맥라렌 세나, 롤스로이스 팬텀, 부가티 시론과 베이론, 페라리 599가 보이네요. 침 속에 빠지지 않길 바래요. 아니면 이때 럭셔리한 600만 달러의 2m 요트를 사용해볼까요? 그래요. 이번에도 피해갈 방법을 찾은 것 같아요. 아놀드, 조심해요. 상황이 좋아 보이지 않아요. 오, 운이 좋았군요, 친구. 아닌가? 당신과는 결정을 신중히 내리는 게 좋겠어요. 안녕, 아놀드. 잠깐, 언제 해변으로 놀러 간 거예요? 그래서 왜 바다 세트를 준비한 거죠? 아, 베르다의 관심을 얻으려는 거군요. 우와, 진짜 됐어요. 놀러 오라고 연락이 왔네요. 하지만 아놀드, 티켓을 살 돈은 있나요? 좋은 생각이 있어요. 엄청 편한 이코노미석으로 베르다에게 가는 거예요. 일반 태블릿이랑 베개 대신 음식과 물, 휴대용 화장실은 필수지만요. 걱정 마요, 아놀드. 이런 여행을 가본 사람이 있어요. 레지널드 레지스피어스. 돈은 하나도 없이 세계의 다른 곳으로 3일 만에 도착했어요. 요즘은 창고들도 도시와 같아요. 각자의 법과 규칙들이 존재하죠. 소포를 잃어버릴 일을 최소화시켜뒀고 로봇들은 특별한 바코드를 읽으면서 일을 하고 있어요. 인간의 오류를 줄이도록요. 2019년에 중국은 세계 배달의 기록을 세웠어요.
단 하루에 3억 4,500만 개의 소포를 배송했죠. 물론 소포에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은 세관에 걸려서 항구에 옥류되는 걸 거예요. 맞아요. 안에 있는 사람은 버티기 힘든 상황이죠. 타오르는 뜨거운 태양 아래 좁은 공간에서 정신을 차릴 수 없을 거예요. 힘내요, 아놀드. 조금만 더 있으면 될 거예요. 정확히는 23일 17시간 45분이에요. 호주에 온 걸 환영해요, 아놀드. 소포로 가는 장점 중 하나는 바로 도착지 앞까지 배달이 되는 거예요. 베르다가 곧 올 텐데. 우와, 엄청 예쁘네요. 아놀드, 준비됐나요? 뭐 잘했어요. 적어도 이런 모습을 잊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부터 아놀드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방송할 겁니다. 그만 꾸물거리고 방송 시작하기 버튼을 눌러요. 성공했어요. 시청자분들께 안부 좀 전해줘요. 아니, 어디 가는 거죠? 아, 그렇군요. 아니, 잠깐. 설마 방송은 끄고 볼 일을 받겠죠? 이제 끝났어요. 잠깐. 그런데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것 좀 봐요, 아놀드. 수백만 명의 시청자들이 보고 싶어하는 콘텐츠를 찾아냈어요. 에미넴, 퓨디파이, T 시리즈보다도 구독자 수가 더 많아요. 믿어져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당신의 목소리를 듣고 있어요. 그 말은 우린 이제 부자가 되는 거예요. 우후! 온갖 명품 브랜드들이 자기들 상품을 광고해달라고 부탁해오는군요. 연예인들도 당신과 콜라보레이션을 하려고 줄을 섰어요. 하지만 롤리타가 당신을 인스타에 팔로우했는데 이 다른 연예인들이 무슨 상관이에요? 이게 다 아놀드가 2시간 전에 낸 솔로 앨범 때문인 게 분명해요. 벌써 에드 시런과 빌리 아일리시를 제치고 1위를 하고 있어요. 아놀드, 지금이 당신 인생 중 가장 중요한 순간이에요. 크리스마스 이브에 새해 노래하는 임무를 받았습니다. 성대에 무리가 간 것 같은데요. 아니, T 시리즈에 나오는 배우들이잖아요. 이 인도인 테마 정말 괜찮은데요. 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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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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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차. 지금 무슨 일이죠? 아놀드는 유명인이라고요. 채널 보셨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이게 다 T 시리즈 때문이에요. 아놀드, 이해가 안 되죠? 하지만 삶은 원래 불공평하다는 걸 몰랐나요? 그리고 이 세상에 당신을 필요하는 사람은 극소수예요. 아니면 아무도 없을지도요. 그래도 하루 만에 구독자 1억 명이 없어지는 건 제 기준으로도 잔인하긴 하네요. 안녕, 아놀드. 스폿한테 명령을 가르치고 있나요? 좋아요. 무엇인가를 가르칠 때는 직접 보여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오, 아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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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저런! 작은 문제가 생겼어요, 아놀드. 겁먹지 말아요. 그런데 사실 생매장 당했어요. 로드리고 코르테스처럼. 하하하. 소리 지르지 말아요. 소리를 지르면 공포감과 심장박동, 그리고 그에 따라 사용되는 산소량이 증가해요. 산소가 고갈될 때까지 이 관속에서 숨을 쉴 수 있는 시간은 2시간밖에 없다고요. 아놀드, 휴대폰 그렇게 깊이 묻히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신호 눈금이 하나가 있으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화를 하면 구해주겠죠? 장담은 못해요. 다들 아놀드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고 누군가 장난 전화를 하는 것으로 생각할지도 모르니까요. 인터넷으로 연결해봐요. 누군가 아놀드의 인스타를 봐주겠죠? 물론 재밌는 옷을 입은 고양이, 아리아나 그란데가 새로 올린 사진, 웃긴 모양의 감자 사진을 본 다음에요. 아, 이거예요. 지오태그를 이용한 게시물은 79% 더 인기가 많아요. 석유를 찾았다는 포스트를 올리면 도널드 트럼프의 관심을 받겠죠? 위급한 상황에서는 사람의 동물적 본능이 깨어날 수도 있대요. 글쎄, 깨어날 줄 알았는데요. 아놀드, 산소가 부족하면 헛것을 볼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글에 찾아볼까요? 당신의 인생에 관뚜껑에 못을 박듯 망치질을 하지 말고 도전을 해야 합니다. 방법이 없나요? 킬빌2! 우마 서머처럼 하면 되죠? 뚜껑에 구멍을 뚫어요. 용기를 내서 나루토처럼 분노의 힘을 모은 다음 아팠나요? 어떻게든 뚜껑을 부셔야 해요. 주머니에 뭐가 있는지 살펴봐요. 아놀드, 그게 뭐예요? 그만해요. 아놀드는 관 밖으로 나가도 그건 필요 없어요. 그건 되겠어요. 잘해봐요, 아놀드. 파시스트에게서 탈출하는 것 같아요. 아니, 빌리 아일리시의 흐느끼는 노래에서 해냈어요.
이제 파낸 흙을 관속에 채워나가면서 나갈 길을 만들어내요. 티셔츠를 들어 올린 다음 머리에 감싸줘요. 그렇게 하면 얼굴이 흙에 파묻혀 질식할 일은 없을 거예요. 아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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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요! 또 헛것을 봤군요. 자신의 키와 비슷하거나 키보다 얕은 깊이라면 나가기 훨씬 수월하겠죠. 하지만 2m는 더 올라가야 하니 지렁이처럼 해보는 게 어때요? 아놀드, 조금만 더요? 축하해요. 살아났어요, 아놀드. 깜짝 놀랐잖아요. 와, 다시는 그렇게 죽지 말아요. 안녕, 아놀드. 목욕하네요. 욕실이 아닌 바다에서 파도가 아놀드를 집어삼켰다고 생각해봐요. 흑해는 사실 커다란 욕조와 같답니다. 140만 세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크기죠. 그만한 욕조를 채우려면 2억 4,300만 년이 걸립니다. 파도는 텍토닉판의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의해 생깁니다. 해저가 수미터 상승하면 위험한 쓰나미 파도가 발생하는 거죠. 자, 이제 포르투갈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파도가 이곳에서 형성되곤 하죠. 시타와 비슷한 속도이기도 합니다만 파도는 벌써 시속 100km 속도에 도달했어요. 어떤 하와이안 서퍼는 이곳에서 24m 높이의 파도를 탔다고 합니다. 이것 덕분에 기네스북에 들어갔죠. 아놀드, 킬러 파도라고 들어봤어요? 킬러 파도는 약 24에서 30m 높이의 파도인데 선박에서조차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갑작스럽고 눈에 띄지 않게 나타나곤 합니다. 이런 경우 선원들을 구해줄 수 있는 시간이 매우 한정적이죠. 킬러 파도는 단 한 번만에 배를 침몰시킬 수 있습니다. 코너 맥그레러라도 이런 KO를 부러워할 겁니다. 기록에 있는 가장 큰 파도는 1958년 알래스카 리투이아 베이에서 발생했습니다. 그 파도는 높이 30m에 달했고 가까이 있는 산들을 덮쳤죠. 그로 인해 해발 518m 내의 모든 초목이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자그마치 자유의 여신상 5개 반의 높이인 거죠. 해안가에서는 자연이 쓰나미의 징후를 경고해줍니다. 동물들은 재앙을 감지하고 황급히 다른 곳으로 도망을 가거나 이상한 행동을 하곤 합니다. 새들은 무리를 지어 날아갑니다. 육지에 계신 분들은 차나 자전거를 타거나 도망을 가거나 하다못해 킹콩에게 데려다달라고 부탁하세요. 해발 37m 이상의 높이로 도망을 가는 게 좋을 겁니다. 아놀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꼭대기층으로 가는 게 좋을 거예요. 이 빌딩의 높이는 102층, 즉 281m입니다. 엘리베이터가 분당 214m를 갈 수 있으니까 시간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방법도 있죠. 물속에서 소리치지 말아요. 질식할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정신줄을 붙들고 있어야 해요. 아놀드! 아놀드! 완벽한 아침이에요. 안녕, 아놀드. 또 침대에 케찹을 흘렸나봐요. 아, 그날인가요? 잠깐, 당신이 왜 그날을 겪는 거죠? 아놀드, 당신은 간성인가 봐요. 전 세계 2%의 사람들은 사춘기 동안 생식기에 변화를 감지합니다. 그들은 당구 큐스틱을 주머니에 넣고 원하는 경우 그 반대도 마찬가지죠. 왜 이 사진 앨범이 몇 년 동안 숨겨져 있는지 이해하겠네요. 그래서 당신의 성별은 뭐죠? 성은 3가지 방식으로 결정됩니다. 첫 번째는 특정 호르몬이 우세하다는 것입니다. 여자는 에스트로겐, 남자들은 테스토스테론. 두 번째 방법은 유전적이죠. 남자라면 XY 염색체를, 여자라면 XX를 갖게 됩니다. 세 번째는 성별, 당신이 느끼는 감정이에요. 타고난 것이 아닌 평생 획득한 정이죠. 이제 옷장을 업데이트하는 건가요? 이제 내부는 외부 상태와 동일하지만 끔찍한 스타일 감각은 그대로네요. 인생이 크게 바뀔 거예요. 임신이 가능한 남자가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오리건주에서 결혼한 부부인 트리스틴과 비프가 있어요. 그건 그렇고 첫 번째 임신한 남자도 오리건 출신입니다. 오리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죠? 우와, 수지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아놀드, 기회네요. 하지만 여자로 보인다는 걸 잊지 마세요. 남자처럼 행동하면 안 돼요. 드디어 꿈을 이뤘네요. 수지와 드디어 함께하게 됐어요. 저런 손님이 왔는데요.
그중 한 명은 당신이 마음에 든대요, 아놀드. 아니다. 남자들은 당신에게 관심 없대요. 하지만 수지가 바라보는 게 심상치 않은데? 설마 어떻게 보이는지는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자신의 감정이에요. 남성적인 것과 여성적인 것. 핑크색과 파랑을 나누지 말고